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은, 자, 공기에서, 이제 세 가지 다른 매질로 진행하는 어떤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빛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빛. 그래서 공기에서 진행하는, 빛이 물, 그리고 유리, 다이아몬드로 이제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때 입사각의 크기가 다 똑같죠? 입사각의 크기가 다 45도로 똑같을 때 지금 물에서는 30도의 굴절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리에서는 28도의 굴절각을 갖게 되었고 다이아몬드에서는 19도의 굴절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굴절각이 의미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굴절각이. 자, 우리가 스넬의 법칙을 통해 보면 사인 R분의 사인 I는, 자, 속력 봅시다. 속력은 V2분의 V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람다 2분의 람다 1은 굴절률은 N1분의 N2 이렇게 되겠죠. 자, 사인 값은 우리가 각도의 크기가 90도까지,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각은 0도에서부터 세타라고 했을 때, 굴절각이든 입사각이든 세타의 값은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0도에서 90도 사이의 값을 갖는 사인 값들은, 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사인 함수가 이렇게 지금 그려지는 상황에서 0도에서 90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각도가 90도에 가까울수록 사인 값이 크고 0도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세타가 작을수록 사인 값이 작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굴절률과 속력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물과 유리와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의 대소 비교는 어떻게 되고, 물과 유리와 다이아몬드의 또 속력 비교를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인 값을 볼까요? 사인 R분의 사인 I는 속력을 먼저 봅시다. V2분의 V1이라고 했을 때 공기로부터 파동이 입사할 때 입사각은 변화가 없죠. 즉 사인 I 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얘는 변화가 없고, 자, 그리고 매질 1, 공기에서의 속력 변화도 없죠. 공기에서의 속력 변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요 굴절각이 나타내는 요 사인 값과 그 다음에 그 매질에서의 속력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냐면 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비례 관계. 그러니까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즉 세타 값, R 값이 되겠네요. R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인 R도 작은 값이기 때문에 V2도 어떻게 된다? 즉 느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력이 가장 느린 거는 바로 다이아몬드에서 속력이 가장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 비교를 해보면 물에서의 속력, 그 다음에 유리에서의 속력,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에서의 속력을 비교를 해보면 물에서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유리, 그 다음 다이아몬드. 물론 공기에서 더 빠르겠죠. 왜냐면 물과 공기를 봤을 때, 자, 빛이 매질이 변화가 없다면 직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꺾였으니까 이때 꺾이는 방향이 아래로 꺾이게 됐죠. 그러니까 아래에 위치한 물에서의 속력이 더 느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꺾이는 정도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더 많이 꺾였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속도 차이가 심하면, 속력 차이가 심하게 되면 더 느린 속력을 갖는 매질일수록 더 많이 꺾이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굴절률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굴절률 비교를 해보면, 굴절률의 크기는 N1분의 N2가 되는데, 이때 공기는 동일한 거죠. 공기는 동일하니까 굴절률과 세타 값, 사인 R 값은 서로 무슨 관계 있냐면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오히려 물의 굴절률, 그다음 유리의 굴절률,
그다음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을 비교해 보면 굴절률은 오히려 다이아몬드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매질이 주어졌을 때 각각 매질의 어떤 굴절률과 그 매질에서의 파동의 속력값을 대소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물결파의 속력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은 똑같이 매질 1과 매질 1에서부터 매질 2를 향해 파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꺾이는 방향이 다르죠. 매질 1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이렇게 직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꺾였고요. 매질 2 같은 경우는 파동이 이렇게 직진하는 상황에서 위쪽으로 꺾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매질 1과 매질 2 중에 어디서의 속력이 느리냐면 매질 2에서 속력이 느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매질 1보다는 매질 1이 매질 2보다 더 속력이 느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근데 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미.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진행하는 파동이고 얕은 물에서 깊은 물로 진행하는 파동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미 물의 깊이에 따라 깊을수록 속력이 빠르다라는 거. 깊을수록, 물론 7번은 아직 못했습니다. 깊을수록 속력이 빠르다라는 거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요게 주어졌다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파동의 속력 먼저 봅시다. 파동의 속력. 만약 깊은 물과 뭐 얕은 물이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파동이 굴절된 모습을 보고 어디서의 속력이 더 빠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아래로 꺾였으니까 매질 2에서의 속력이 느린 거고요. 그러니까 매질 1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은 위로 꺾였으니까 매질 1에서의 속력이 느리다. 즉 매질 2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속력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사각과 굴절각 여기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입사각은 이만큼, 굴절각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입사각이 더 크고요. 얘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입사각이 이만큼, 굴절각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굴절각이 더 크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넬의 법칙을 통해서, 스넬의 법칙 기억하죠? 사인 R분의 사인 I는 V2분의 V1 그리고 람다2분의 람다1 N1분의 N2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입사각과 굴절각의 크기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파장 알아볼까요? 파장. 자, 파장은 V는 파동의 속력 V는 F 람다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이때 진동수는 변함이 없죠. 진동수는 일정한 값이니까 얘는 변화가 없고, 우리가 위에서 속력의 어떤 차이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 속력과 파장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냐면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질 1에서의 속력이 컸으면 빨랐으면 파장도 매질 1에서의 더 길게 되겠고요. 크게 되겠고, 매질 2에서의 속력이 빨랐으면 매질 2에서 파장이 더 이제 크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굴절률. 여기서는 상대 굴절률로 나타냈는데 그냥 매질 1의 굴절률을 N1이라고 하고 매질 2의 굴절률을 N2라고 했을 때 이 N1과 N2의 어떤 비교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1보다 크냐 작냐라고 나타냈는데 사실 요 의미는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라는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1, 2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 여기 등호가 있고 1이 있으니까 등호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N1과 N2 매질 1의 굴절률과 매질 2의 굴절률을 비교하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는 뭐 속력을 제일 처음에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속력으로 접근을 한다면 V2분의 V1은 N1분의 N2, 속력과 굴절률은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속력이 매질 1에서 빨랐다면 굴절률은 매질 2가 크겠죠. 매질 2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질 1의 굴절률이 매질 2의 굴절률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자, 1번. 진공과 매질 A에서 진동수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자, 진공, 매질 A 이렇게 매질이 다르지만 진동수는 항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F는 일정, 변화가 없다라는 거. 자, 매질 A에서의 빛의 속력. 자, 지금 꺾이는 걸 보면 되겠죠. 얘가 60도로 오다가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꺾였어요. 그럼 매질 A에서 속력이 더 어떻다는 얘기예요? 느리다는 얘기죠. 매질 A에서 속력이 더 느리다. 자, 매질 A에서의 빛의 파장. 파장은 자, 스넬의 법칙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속력으로 봤으니까 V 아니면 여기 세타가 나와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세타로 본다면 사인 R분의 사인 I는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되겠고 요 R이 이제 30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가 60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진공에서의 어떤 파장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사인 60과 30을 비교하면 사인 60이 크기 때문에 역시 파장도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위에서 여기서 속력 살펴봤으니까 속력의 비로 V2분의 V1은 람다 2분의 람다 1 속력이 느려졌으니까 파장도 짧아진다 하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60도 30도 아주 유니크한 각도죠. 45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값들은 우리가 사인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60도가 얼마고 사인 30도가 얼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량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인 30의 수치 대입하고 사인 60의 수치 대입해서 속력이 빠르냐 느리냐, 파장이 기냐 짧은가 이렇게 대소 비교할 뿐만 아니라 얼마냐, 뭐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동의 굴절이 나타나는 현상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얘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한 설탕물에 레이저 빛을 비추면 빛이 휘어지게 된대요. 그 이유는 설탕이 아래쪽에 가라앉을 거예요. 설탕이 아래쪽에 가라앉으면서 위쪽에는 좀 더 순수한 물이고 아래쪽에는 설탕이 많이 포함된 물이기 때문에 설탕이 포함되면 굴절률이 높아집니다. 설탕의 굴절률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니까 물과 함께. 그래서 속력이 느린 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조련사의 몸이 분리돼서 보이는 거죠. 몸은 여기 있는데 다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빛이 반사돼서 우리가 어떤 사물이 보이게 되는 건데 빛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와 물 속에서의 속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시 분리가 되어 보이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종이컵에 동전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보면 처음에 동전이 안 보이죠? 왜냐면은 우리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빛이 직진하니까. 그런데 물을 담아 보면 물을 이렇게 담다 보면 요 동전에서 이렇게 표면 공기와 물의 표면에서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동전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항상 눈은 빛이 직진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동전이 요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서의 뭐 분리돼서 보이는 것도 굴절 현상이지만 뭐 다리가 짧아 보인다든지 아니면 밑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 위치는 아래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굴절에 의한 현상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하는 거, 그다음 속력이 낮과 밤에서 이제 소리, 그다음에 신기루 요런 렌즈 요런 것들이 있는데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50분을 꽉 채워서 수업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줌에서 쌍방향 수업할 때 여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굴절에 의한 현상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간섭 파동의 간섭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다 진행하면은 50분을 넘길 것 같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쌍방향 수업 때 만나도록 할게요.